여러분의 중국어 완기초 탈출을 위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4-5개 보실게요.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호이와 능, 거의 모두 조동사이며 뭐뭐 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 쓰임이 굉장히 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살펴보실 거고요. 4번째 연습하기 시간에서 저희 주로 이런 조동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장에 쓰이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피아 노트에서는 복습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읽어보실게요. 저희 조동사 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하고 싶다, 하려 한다, 해야 한다 라고 2가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도 있네요. 읽어보실게요. 想,想,要,要. 야오는 뜻이 2가지가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쓰다는요. 우리말로는 숙제를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어로는요. 숙제를 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하다. 写作业,写作业. 가다라는 동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가다라고 해서 3글자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去邮局,去邮局. 마지막 사다라는 동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도 삼성이고요. 手接手도 삼성이죠. 그러면 사다라는 마이를 이성으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성조 변화를 지켜줄 수 있는 거겠죠. 买手机, 买手机. 네, 오른쪽 위에 2글자를 보실게요. 운전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车는 차라는 뜻이에요. 카이는요, 차를 몰다라는 동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한 글자이고 车 목적어가 한 글자예요. 开车, 운전을 하다. 开车. 밑에 말을 하다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说가 동사로 말하다. 话가 말이라는 목적어예요. 说话,说话. 네, 그러면 첫 번째 조동사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이죠.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사와 붙여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 사다, 마이와 함께 사고 싶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도 삼성, 샹도 삼성, 마이도 삼성이죠. 그래서 살짝 이성을 내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부정형 보실게요. 샹 앞에 이렇게 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핸드폰 사고 싶지 않습니다. 我不想买手机,我不想买手机. 네, 되시나요? 그럼 의문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문문은 저희 문장 끝에 이렇게 마만 붙이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의문문 자체가 보통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를 당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你想买手机吗?你想买手机吗? 2번째 조동사 야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는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2가지 뜻 모두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2개 다 뜻을 동시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실게요. 야오는요, 2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야오라는 조동사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요. 뒤에 가다, 우체국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체국에 가야 해요. 저는요, 우체국에 가려고 해요. 2가지 다 가능하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要去邮局我要去邮局 그럼 부정형을 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의 부정형 한국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야오의 부정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이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부야오가 아니라 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요,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 읽어보실까요? 我不用去邮局我不用去邮局 네, 이렇게 부정형 부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문문 보실게요. 문장 끝에 역시나 말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주어는요, 상대방으로 바꾸어서 당신은요, 우체국에 가야 하나요? 가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겠죠. 你要去邮局吗? 세 번째 조동사, 会,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학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요. 자, 호의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학습이라는 글자를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거친 후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호의라는 조동사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어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어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我会说汉语我会说汉语 그럼 부정형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중국어 할 줄 몰라요. 我不会说汉语我不会说汉语 자, 의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묻죠. 너 중국어 할 수 있니? 你会说汉语吗?你会说汉语吗?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인이 와서 말을 걸면 저 중국어 할 줄 몰라요. 我不会说汉语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会 능, 可以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호이라는 아이는 배워서 학습으로 인해서 할 줄 알게 되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능이라는 아이를 쓰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모두 성립이 되어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할 땐 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호이의 부정형은 보흐이로 이야기했었고요. 능, 할 수 있다의 부정형은 뿌능이 되겠죠. 자, 근데 저희 밑에 있는 세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그의는요, 1번과 2번 뜻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과 같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똑같이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허락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주시면 되세요. 학습, 상황, 허락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의 부정형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의 부정일 때는 뿌능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허락의 부정은 不可以 그대로 갈 수가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뒤에서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문장이 있고요. 호이는 배워서 할 줄 알다. 능은 상황이 돼서 할 수 있다. 그의는요, 허락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호이 쇼화 이 말은 주로 아기 여러분 막 우리 돌 정도 지난 아기가 이제 말을 막 배워서 할 줄 안다라고 할 땐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는 会说话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능의 표현은요, 저희 상황이 돼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입을 다쳐서 당분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여건과 상황이 되었죠. 이럴 때는 能说话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실게요. 可以说话는 저희가 허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말하셔도 돼요. 허락을 했을 때는 可以说话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부정형 보실게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不会说话. 넝의 부정은 不能이겠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不能说话. 세 번째. 당신들은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허락을 하지 않을 때는요. 不可以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드디어 연습하기 시간입니다. 일단 저는 운전을 합니다. 我开车.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고요. 저는 합니다. 운전을 我开车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운전을 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전 저희 배우죠. 운전면허증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你会开车吗?你会开车吗? 학습을 할 때 호의를 넣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실게요.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다.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거겠죠. 我不会开车.我不会开车. 할 줄 모르는 것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我不能开车.我不能开车.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은 숙제를 합니다. 남동생은 숙제를 해야 합니다. 남동생은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동생은요, 숙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남동생이라는 단어는요, 弟弟, 弟弟, 写作业,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弟弟写作业,弟弟写作业. 그럼 남동생은요, 숙제를 해야 합니다. 弟弟要写作业,弟弟要写作业. 남동생은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弟弟不用写作业,弟弟不用写作业. 남동생은 숙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 弟弟不想写作业,弟弟不想写作业. 네, 그러면 저희 오피아 노트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동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호의는요, 학습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넝은요, 상황, 여건이 되어서 할 수 있다. 거의는 허락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른쪽에 단어 정리 보실게요. 운전을 하다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开车, 开车. 숙제를 하다. 写作业, 写作业. 핸드폰을 사다. 买手机, 买手机. 우체국을 가다. 去邮局, 去邮局. 그래서 전부 우리 동사와 목적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었고요. 이렇게 동사들이 앞에 붙어 있었죠. 그럼 다시 한번 문장으로 인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살펴보실게요.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我不会开车,我不会开车. 저는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我不能开车我不能开车 남동생은요, 숙제를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남동생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弟弟不想写作业弟弟不想写作业 남동생은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弟弟不用写作业弟弟不用写作业 이렇게 저희 조동사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조동사의 부정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